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기초의회에서 남성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보내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인데요. 실제 협박 메일을 받은 기초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기초의회에서 활동 중인 한 청년 의원. 이달 초 자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성적 수치심부터 해서 불쾌하고 사실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죠. 하도 그런 내용들이 매스컴에서 문제가 많은 걸로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사실 좀 받아들이긴 했었고요.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야겠다. 흔한 스팸 메일로 판단해 무시하려 했지만 몇 시간 뒤에 이번에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관계없는 피해를 받았을 때 뭐 자녀들한테도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이게 이제 성적인 내용으로 저희는 이제 받았지만 그 외에도 딥페이크라는 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취재 결과 해당 의원 외에도 서구와 부평구 등 인천 지역 기초의원 10여 명이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의원의 경우 합성물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암호화폐로 5만 달러를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메일을 받고도 이를 뒤늦게 인지하거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의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실제 협박 메일을 받은 의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에는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원들의 프로필 사진과 이메일 주소가 사용됐는데 인천 외에도 부산과 대구 등의 기초의회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체 피해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지방청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과밀 특수학급의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를 발족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담기구는 부교육감이 총괄하며 교육청 내외부 인사 26명으로 구성돼 내년 8월까지 운영됩니다. 실무팀은 특수학교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여건 전담기구 구성과 과밀학급 등 특수교육 실태조사, 과밀학급 현장 방문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상자 19명을 낸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와 초동대처를 소홀히 한 건물주 등 호텔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건물 소유주 60대 A씨와 30대 매니저 B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와 대처를 부실하게 해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일 새벽 4시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지상 23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2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거실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하수도 시설에 대한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매설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 하수관로 매설 지역 10km를 현장 점검하고 21개 지점에 대해서는 CCTV 조사를 함께 실시했는데요. 김포시는 점검으로 확인된 하수관로 파손 등 싱크홀을 유발할 수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긴급 보수하고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관내 매설된 전체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기술 진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후 계획 도시가 아닌 일반 정비 지역에서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에서 밀린 단지들의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어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편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구성할 수 있고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 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성과 속도 가운데 속도 문제가 개선된 것인데 종전보다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에 치우쳤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일반 정비 사업에까지 확대되면서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 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들에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선도지구 경쟁에서 밀린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 계획 도시가 아닌 일반 정비 사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락한 단지들에서는 우리끼리 도정법에 의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의견 일치를 해서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작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탈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큰 틀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선도지구에 탈락된 단지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일기 신도시 정비가 통합단지 재건축 구조인 것도 일반 정비 사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단지들 간 이익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일기 신도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각각 일반 정비 사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구역 단지들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는 기반시설 계획 등 전체적인 틀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일반 정비 사업이 일기 신도시 정비 방향과 맞도록 유도하겠지만 당초 공공기반 시설 계획들을 지키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일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아직 선도지구 후속 계획도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반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이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 콘텐츠진흥원과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와 관련한 행감이 진행됐습니다. 진흥원의 역할과 DMZ 영화제의 지역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오석규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오 의원은 공공기관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도민의 삶에 더 큰 편익을 줘야 하지만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도와 도민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예산 669억 원 중 도민 문화 콘텐츠 향후 사업 예산은 7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10.8%였습니다. 이 10.8%가 이렇게 원장님의 핵심 그러니까 핵심 이 조직에 대한 생각이라 이거 너무 예산 편성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민을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10%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보다는 산업적 기능과 기술적 기능에 조금 더 편중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도민과 직접 만나고 접촉하는 면을 늘리기 위해서 또 더욱 많이 노력하고 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홍원길 의원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고향 파주만의 영화제가 아닌 공간적, 지리적, 참여 연령 계층 등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향 파주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분단 평화의 키워드들이 융합되어 있는 김포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혜랑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그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경기 남북부를 아우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DMZ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자치자하고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폭 동의합니다.
홍 의원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처럼 각 지자체에 있는 영화제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참여한 청년과 도민, 전문가 등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 DMZ 영화제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위원장은 관객을 개발하고 접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한 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홍원길 의원은 지역 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미디어 단체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준법 투쟁 이틀째인 19일 수도권 전동열차 일부가 지연 운행됐습니다. 19일 오전 기준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을 비롯해 서해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안선 등을 운행하는 열차 653대 가운데 150대가 20분 이상 지연 운행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KTX와 일반 열차 등은 정상 운행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인력 충원과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또 전국 철도노조에 이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일대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발생해 인천시가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강화군 화도면 유경종개 농장에서 폐사체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검역본부가 지난 17일 오전 폐사체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18일 오후 7시쯤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올해 동절기 들어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AI 발생 농장을 통제한 뒤 이곳에서 사육 중인 닭 15,8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오염된 물건을 폐기했습니다. 또 반경 500m 안에 있는 다른 가금 농가의 닭 17,000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AI 발생 농장에서 1에서 1.5km 떨어진 또 다른 농가의 닭 15,000마리를 대상으로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정밀 검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연천군 완직면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에게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일 연천 백학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된 이후 2주 만인데요.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는 주변 농가에 대한 긴급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며 야생 멧돼지로 인한 농가 내 외부 유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연천군에서 연속으로 2건이나 검출되는 등 겨울철 접경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반도체 산업계가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였는데요. 김 도지사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공급망 확대, 인력 양성 등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건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가 임대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클린 임대인으로 등록된 임대인은 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서울시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50만 호, 연간 매물 5만 호에 대비했을 때 미미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